그런데 이 단지들이 벌써 움직였어요. 제가 추천을 드렸었던 게 올해 초였는데 벌써 호가가 1억 넘게 올랐습니다. 그럼 다음 타자는 누구일까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호 초이스 헬퍼이자 부동산 어드바이저 시크릿브라더입니다. 오늘은 신고가를 계속 쓰고 있는 단지를 사야 될까? 아니면 전고점을 못 뚫은 단지이지만 저평가된 단지를 사야 될까라는 고민에 대한 솔루션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큐레이팅에서 사연자가 저한테 하신 질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봤어요. A 단지처럼 수요가 몰리면서 전고점에 도달한 단지가 있고 B 단지처럼 아직 도달 못한 단지를 비교했는데 전고점이 남았다라는 게 상방이 열려있다라는 식으로 단순하게 보기가 어려운 느낌이 있어요, 시부님. 이럴 때 어떤 기준으로 단지 가치를 판단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여기에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전고점이 높은 단지가 좋다라는 건 사람들이 그 가격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격이 모든 것을 반영하고 있다는 게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이 또한 100% 믿으면 안 됩니다. 일시적으로 오버슈팅이 돼서 전고점이 높게 평가된 단지들도 꽤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인덕원 엘센트로 같은 단지가 있는데 불장의 끝에서 인덕원역 호재를 타고 불타올랐었는데 해당 시기에 비교군 대비 너무 많이 올라서 제가 고평가라고 생각을 했고 많은 분들한테 여기는 사면 지금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단지인데 그게 보란듯이 시세를 다 반납하고 지금은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비교군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단지와 가격대는 어디와 비교가 가능하지? 비교군 대비해서 오버슈팅이 돼 있는 건가? 아니면 저평가돼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부동산이 비교의 학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고점을 볼 때 한 개에서 두 개 가격이 찍힌 걸 보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평균 시세가 거기까지 갔었는지를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제일 좋은 건 부동산에 전화해서 혹은 임장 가서 가장 높았을 때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까지 올라갔었어요? 얼마의 거래가 됐어요? 라고 소장님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하긴 한데 그게 아니라면 어플이나 프로테크 사이트에서 확인을 할 때 실거래가 하나 찍힌 걸 보는 게 아니라 KB부동산이나 리치고 혹은 호갱노노에서 평균 시세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는지를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합니다. 지금 상급지들은 대부분 전고점을 뚫고 계속해서 신고가를 쓰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고가를 뚫을 겁니다. 원래 상승기가 계속되면 신고가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가격대는 전고점에 거의 다다른 단지들이고 전고점까지 왔다는 건 그만큼 수요가 올라왔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두려움 갖지 마시고 그냥 매수하셔도 돼요. 그만큼 수요가 받쳐준다라는 뜻이니까요. 이 단지들은 상급지가 전고점을 뚫고 달리고 있는 것처럼 그 뒤를 따라서 전고점 뚫고 신고가 쓰며 달려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반대로 괜찮은 단지인 것 같은데 아직 전고점 근처도 못 왔다? 그러면 그 이유를 조금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근거로 좀 면밀히 분석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과 단지의 선호도가 과거보다 떨어진 건가? 두 번째, 일시적으로 혹시 지금 눌려있는 기간은 아닐까? 물론 그 이유를 찾아야겠죠? 세 번째, 혹시 그 단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조금 더 좋은 단지는 지금 움직였나? 혹은 움직일 기미가 보이는가? A 단지의 경우에 괜찮은 단지예요. 그런데 저는 일시적으로 눌려있다라고 보거든요. 물론 부동산의 100%는 없으니까 제가 조금 보수적으로 표현하는 거지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눌려있는 이유가 수요의 분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갑심리는 왕심리보다 아래급지죠. 그런데 위문휘경이나 장위보다는 윗급지입니다. 그런데 이문휘경과 장위에 신축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일시적으로 가격이 눌렸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입주가 너무 많았으니까요. 실제로 이문휘경이나 장위 쪽으로 수요가 많이 분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청량리 입주도 있었고요. 실제로 전농답 심리 뉴타운의 대장인 크레시티도 비교군에 비해서 상승 속도가 더뎠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작년 말, 올해 초 이때 크레시티 추천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크레시티 가격이 귀신같이 비교군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죠. 이게 저는 비교평가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음 타자를 찾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까지 바로 옆에 있는 전농 SK랑 전농 우성 여기를 많이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앞에 크래시티가 움직였기 때문에 다음 타자는 여기구나. 여기가 움직이겠구나. 그런데 이 단지들이 벌써 움직였어요. 제가 추천을 드렸었던 게 올해 초였는데 벌써 호가가 1억 넘게 올랐습니다. 그럼 다음 타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A단지, B단지, C단지 이런 단지들이 움직이겠죠? 이거는 실제로 제가 큐레이팅 할 때는 단지 이름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게 공식과 같은 겁니다. 만약에 크래시티도 움직이지 않고 전농 SK도 움직이지 않았다면 전농답 신리 뉴타운의 선호도 자체가 떨어졌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지만 이 단지들이 이미 움직였기 때문에 다음 타자는 움직일 거라고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야 맨날 부동산만 보고 있고 지역의 시세를 이해하고 있고 가격만 들어도 어디가 싸다라는 느낌이 바로 오지만 일반인이 이 단계까지 가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큐레이팅 같은 서비스가 있는 거고 제가 강의를 또 만들어서 저평가 단지 찾는 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물론 제가 틀릴 수 있죠. 그런데 이것처럼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분석해서 저평가 단지를 찾는 것과 그냥 느낌으로 좋은 단지, 저평가 단지를 찾는 건 저는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전고점을 못 뚫은 단지보다 차라리 신고가를 쓰고 있는 단지가 더 좋은 단지일 확률은 높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을 따라가서 잡을 거냐 아니면 올라갈 것을 미리 선점하느냐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내가 그곳에 실거주를 해야 하는 이유가 명확하게 있고 살 수 있는 여력까지 된다면 저는 신고가를 쓰고 있는 단지라도 그 단지를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정말 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나 갭으로 세팅하는 게 다소 애매한 상황이라면 아직 전고점을 못 뚫었지만 향후 뚫을 수 있는 단지를 찾는 게 더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찾는 방법은 제가 설명을 드렸죠. 물론 이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부동산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이 비교군이 어딘지 이해하고 가격에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지역의 서열을 이해하고 가격을 비교하는 습관을 들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내 앞마당이 하나씩 늘어나고 그 다음에 내가 이해하고 있는 지역과 가격대가 많아지면 훨씬 더 쉽고 빠르게 비교 평가를 스스로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은 제가 큐레이팅을 하면서 실제로 질문을 받은 것을 답변하는 것을 영상으로 촬영을 해봤습니다. 물론 단지명은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큐레이팅에서는 제가 어떤 지역, 단지명까지 제가 콕 집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에는 이 단지가 올라갈 차례니까 이 단지를 주목해서 보세요 라고 찍어드리니까 만약에 큐레이팅 서비스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시크릿 브라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